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초과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일 제305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1년 11월 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금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1 회계년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 세수입 정관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효불급한 예산 정리 등 경정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의 종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73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98억 6천만원, 특별회계가 2,475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9,540억 4,600만원보다 0.35%인 33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원과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지방보조금 정산이자 3천만원 등의 증가, 그 외에 보건, 의료, 수수료 수입 3억 4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1,200만원 등의 감소로 세수입은 1억 2,400만원 감소되고, 얻은 수입은 교통교부세 5억 5,500만원 감소하고 특별교부세 10억 3,600만원 증가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4억 8,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 7,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1월 근무로 인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대치2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5억 원과 하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원 등이 증가되고,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18억 8천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억 9천만 원 등이 감소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방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의 1억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9천만 원 등이 증가되고,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4억 5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기존 군비에서 특별교부세 확보로 대체한 것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아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원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에 의한 보조금 수입 증가로 집행간액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특히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조건 미충족 및 사업시기 일치도에 따른 국비 보조금 반납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이 소진되어 추경에 추가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국도비 보조금 반환 최소화를 위해 사업 공모 시 군대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신중하게 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군비 매칭분이 군의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바라며, 또한 복지사업 등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기초가 되는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 국도비 예산이 증감되는 특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변동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수질 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등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에 7억 200만 원 증가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대성 산업단지 폐수 처리시설과 연계한 물 제이용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 보조금 등 10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물 제이용 처리시설 설치 사업 14억 4,500만 원과 토색 채취 9억 5,500만 원이 증가하고,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13억 9,7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또 제3회 중앙행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예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가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소별 심사 시 개석비 사업과 특별회의가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 총괄을 시작으로 계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산단개발과 순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단개발과는 영산강 유역청 출장 관계로 당초 내일 일정이었으나 금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하여 최치용 계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먼저 군정반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은 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지방세, 세수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의 0.35%인 33억 5,282만 6천원이 정액된 9,573억 9,8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괄회계는 16억 1,627만 4천원이 정액된 7,098억 6,09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17억 3,655만 2천원을 감액된 2,475억 3,8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회계 세입은 16억 1,627만 4천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수입은 1억 2,415만 원이 감액된 534억 5,213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입 수입은 1억 3,809만 3천인이 감액된 65억 7,674만 7천원이며 임시적 세입 수입은 4,915만 7천인이 감액된 463억 3,547만 9천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6,310만 원이 증액된 5억 3,9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95억 7,4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5억 5,5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로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 주차장 및 행사장 조성에 10억 원, 저수지 가문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600만 원입니다. 부동세 교부세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 7,853만 8천원이 증액된 305억 8,5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억 1,911만 4천원이 감액된 3,154억 9,804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6억 3,331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도의보조금은 2억 8,58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36억 2,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6억 1,6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은 17억 4,39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제8회 정부 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1억 943만 9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300만 원, 대도마을 해안도로 정비 반환금 2억 1,993만 7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정재원은 8억 8,31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특별교부세 10억 3,600만원, 튠특보조금 7,625만원, 기금보조금 4억 8,626만 2천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21억 9,582만 4천원, 도비보조금 2억 8,580만 2천원을 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국도비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7억 5,54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흥별 세출 증감 현황입니다. 제2의 추가 변경 세입 세출 예산액 대비 0.23%가 증액된 7,098억 6,0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7.31%가 증액된 261억 7,950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336억 9,956만원, 교육은 35억 9,149만 5천원, 문화 및 관광은 500억 2,993만 2천원, 환경은 603억 4,506만 7천원, 사회복지 1,045억 792만 8천원, 보건 109억 6,371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은 1,410억 6,143만 6천원, 산업중소기업은 687억 4,422만 3천원, 교통 및 물류는 228억 5,853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0.57%가 증액된 1,186억 4,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예배 및 기타 분야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특별회계 1,461만 1천원, 수질개선기금은 특별회계에 7억 2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에는 10억 400만 원,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594만 1천 원을 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념별 주요 점검 내용은 앞서 기념별 세출 점검 현황을 보고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은 주요 사업 소선은 부서별 예산 설명 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이게 추가 경정 예산안 3회 추경을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전문 의원이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7대 의회하고 8대 의회가 어떤 게 가장 딱 두드러지게 달라졌을까요? 예산 관련되어 있는 것만. 예산 관련 부분은 달라진 것은 그만큼 예산액이 증가된 부분이 가장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 그러 싶습니다. 이게 7대 의회에서는 118억 정도 삭감을 합니다. 51건을 가지고요. 8대 의회에 들어오면 오늘 현재까지는 38억 삭감을 합니다. 왜 이렇게 20년 1회 추경부터서 전부 원안 가결을 하죠? 왜 이렇게 원안 가결을 했을까요? 그만큼 지평부와 의회기관이 의견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 싶습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의회는 뭐 하는 곳이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좀 서운하고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원안 가결을 하면 반납받아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 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해서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의회가 승인을 잘 못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런 반성을 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들을 갖다가 반납하는 액수가 많아지죠? 계속 많아집니다. 계속. 19년 대비 20년, 20년 대비 21년이 계속 많아져요. 이거랑 가결을 해줘서 그래요. 그에 대한 답변 좀 해봐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을 상세 내역을 보시면, 물론 집행자락도 있지만, 그에 상하는 또 이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리 많은 또, 우려한 만큼, 그리 반납은 한 건 아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 사업 자체가 신청이 안 돼서 그걸 반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사업은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한 부분이라 그리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예산을 받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예산을 받아요. 주면 덜컥 받아요. 그거 못 쓰잖아요. 이제는 추경에서는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만 아쉬운 점을 토로했고, 본예산부터는 반드시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하십시오. 의회에서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 의원은 철저하게 이렇게 예산의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그 사쪽에 그 도비 보조금의 과장님 보시면 지금 우리 환경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많이 그 텔레비에도 보면 선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에는 9천만 원이 정감돼 있고 전기 자동차는 2억 1천만 원이 감해져 있습니다. 왜 도에서 화물차에는 이렇게 해주고 전기 자동차에는 이렇게 감했는지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위원님, 그 담당 과장님이 아,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담당 과장이 나와서 발언대 좀 나와주시라죠. 예, 담당 과장님 발언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김진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삭감된 게 아니고 가만히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서는 전기 자동차보다는 전기 화물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비가 그 4억 9천을 감액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기 화물차에 4억 8천, 이륜차에 1천 몇백 해가지고 이게 깎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기 자동차에서 전기 화물차로 저희들이 국고 보조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어디 봐야 됩니까? 저희들 우리 환경보호과 2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들 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감해진 게 아니라 예, 국민 수요가 예. 원캉 화물차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부에 이 사장님 말씀은 전기 자동차 그 시골이라 그 전기 자동차 구매하는 것보다 화물차를 더 많이 선호하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 자동 이렇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전기 자동차 구매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예. 그에 대한 예산은 뭐 예, 내년에 내년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저희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전기 아이오닉 파이브라든지 전부 다 EV6라든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촌에서는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스템 올려놓으면은 1분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화물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전을 내년에도 화물차 쪽으로 좀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2021년도에 전기 화물차를 지원하셨던 분들 몇 명이고 혹시 전기 자동차를 지원하는 것에서는 몇 명이었는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52대, 현재 52대가 지금 보조금이 나갔고, 저희들이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봉고 3나 포타 2에 나가는데, 이게 지금 정액제로 2,3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거는 뭐 나중에 당초 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과장님들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바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고 책략하고 질의를 바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예. 이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지 말고 국장님 총괄 보고하고 필요하면 과장님 불러내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국장님이 총괄 보고를 하고. 아니, 필요 있을 때 담당 과장님 불러내. 그럼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거든요. 그걸, 국장님이 이건 일일이 다 자료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 미리 통보를 한글로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돼 있는가요? 국장이 보고하고 그래 하기로 통보가 안 돼 있었는가요? 우리가 이 예산 일정도 사실 좀 짧은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그 설명을 듣고 질의하면은 사실 또 시간적으로 촉박을 하니까 그 위원장이 이걸 제안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바로 과장님 그 설명 없이 과장님 바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국장님 혹시나 궁금한 부분이시면 발언 때 넣으시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예산값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총칙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 구조를 한번 보시죠. 회계 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 목적 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 사후 보고한다. 이거 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해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교부된 날짜를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의결 날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결 날짜?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게. 언제 의결 날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해시된 것들을 지금 확정되면 교부세, 조정교부금, 뭐 특정 목적 기부금 예산 승인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 사후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부된 날짜가 언제쯤 되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크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삼배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으면 이제 의회 보고를 하고 그게 없으면 이제 보고가 그게 끝이 나는 거고 혹시라도 우리 추경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국도비가 또 다시 조정이 되는 내려오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그리 저라. 과장님, 21년도 예산을 보면 간해시되지도 않는 걸 21년도 본예산에다가 한번 올린 적이 기억되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산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간해시 공문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등재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승인됐죠. 그 뒤에 이제 없다고 해가지고 막 수정을 하고 난리죠. 3번이나 이 고치고 합니다, 그걸.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그래서 본 의원이 보면 예산 부서에서는 충분히 예측되거든요. 아직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고 예산 편성은 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 뭐 간해시가 된다든지 공문이 내려오면 의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1년도 본예산에 그런 누가 한번 범해졌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금 단수조항 제9조가 이렇게 성립이 될 때는 의회에 그때그때 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니고 146쪽에 도비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146조 한 번씩 봤죠. 예, 예. 이거는 부모 모니터링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저희들 그 보육 관련해가지고 그 어린이집 해갖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 사업인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모 모니터링은 부모가 예, 예. 이거 뭐 예산이 얼마고? 예산은 총 165만 2천 원입니다. 그럼 이거 부모라는 건 어디서 이렇게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까? 예. 어디서 이리 모집을 하고 하는 거? 아, 군에서 예. 그 전문가랑 같이, 부모랑 같이 모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몇 명인데요? 그 올해 이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 못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몇 분이서 이 모니터링을 합니까?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예, 부모가 무엇을 어떤 걸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집이 이제 제대로 잘 운영하는지 또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거죠. 아, 그런 거 점검합니까? 예, 몇 예. 분이서 하는 겁니까? 예? 몇 사람이서? 사람은 우리가 이제 2명 정도 모집하는데 올해 그 사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린이집 방문이 제한되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방문은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운영은 했고 예, 예. 두 분이 방문한다는 거는 그 제한이 있습니까? 이제 그 어린이집이 특히 이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린이들이 잘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러 가는 모니터링인데 애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모니터링이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게 그러면 이거는 160 얼마 됐습니까 예산이? 165만 2천 원입니다. 그럼 그거 갖고 그 몇 분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이제 개소당 5만 원, 이제 전문가는 5만 원. 그다음에 이게 1년 예산이 예, 1년 예산. 예, 예. 1년 예산을 가지고 두 사람이서 하루 그 몇 번을 점검한단 말입니까? 모니터링 한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집이 이제 13군데 있으니까 예. 이제 뭐 분기별로 한 번 이상 점검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분기별로. 예. 좀 더 자주 하면 안 됩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해갖고. 이게 코로나 말면 저희들 또 그 원활이 되면 추가로 또 예산을 또 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올해 그 모니터링 자체가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응시를 안 하는 바람에 올해는 몰라서 안 하겠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2회 이상 그 공고를 했습니다. 아, 또 아는 그래요? 분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아, 앞에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계속하면 할 수 있었을 건데 뭔가 조건이 안 좋아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면 서로 또 어린이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도 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뭔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서로 응모해서 서로 하려고 경쟁이 붙어야 될 건데 경쟁자가 없다는 거는 예, 그 올해 아쉬움이 좀 있는데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꼭 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복 구입비 지원이 이제 감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감된 사정이. 그 이제 저희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학생 수를 한 590명 정도 그 잡았는데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지원받은 학생이 523명 정도 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조금 감됐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573명이요? 523명입니다. 523명. 예, 예. 근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그 당시 계산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네. 도에서 일단 이게 학생 수를 예상을 하는데 조금, 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하면 그냥 원안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놓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학생들이 많이 오기라 예상했는데, 많이 안 올 수도 있고. 학생들이 다른 데서 많이 올 건데, 일단, 예, 그게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형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도비가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군에 사실 이제 일괄적으로 뿌리는 경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보다 조금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도비 우리 보조 사업이 가미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게 월별로 이제 도에 이제 집행을 하고 나면 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올해 400 몇십억 부족한 1조 원 예산이었어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예를 들어 디데이 된다든지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엑소포 때문에 부득이 요 예산을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는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166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166페이지. 2페이지요? 예.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125만원 곱하기 78명 곱하기 10월. 이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이 추경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사회적 기업이 우리 정해져 있는 거죠? 잠시만요. 160 몇 페이지를 했습니까? 66페이지. 예. 질의한 걸 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 125만원 곱하기 78명 곱하기 10개월이라는 게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오냐고요. 이게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 때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일자리 사업하고 우리 사회적 사업 자체가 한 2, 3회 정도 공모를 합니다. 도에서. 예. 동네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초 예산에서 또 예산이 좀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추경에 지금 이어놓은 것도. 아니, 그러니까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10개월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이라든지 이러면 충분히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10개월 2억 3,500만 원을 격사 추경에다 올려요. 아니, 그렇게 이게 지금의 어떤 그 10개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10개월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10개월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럼 안 줬나요? 아니, 지급했죠? 예. 지급했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갖고 지급을 했습니까? 일자리 사업이 당초에 우리 본 예산이 6억 3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편성되어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 2, 3회 정도 연간 계속 심사를 하고 도에서 인원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때, 1차 때 좀 감이 됐다가 2차 추경 때 또 정의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정됐으면 그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도 2차 추경 때 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추경에서 감되고 정되는 부분을 우리 여기 이제 3차 여기 군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 78명을 어디에다 줍니까? 78명을 사회적 기업의 이 종사원들 봉급 주는 거죠? 봉급을 보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사회적 기업이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15군데. 거기에 보면은 일자리 사업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전문 인력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각 분야별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도 질의할 건데, 미리 질의하다면, 사회적 기업은 계속 들어오면 우리 군비가 따라오잖아요. 예. 계속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방금 15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2022년에 30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30개에 대한 또 우리 군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계속 다 해주는 거냐고요? 아니, 안 그렇고요.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그게 선정이 되면은 2년간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압니다. 그거는 예비 사회적 기업 했을 때,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를 아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 15개예요. 그죠? 2022년에 사회적 기업이 15개 정도 다시 더 들어오면 군비 부담률이 그만큼 늘어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 다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업, 거기에 이제 선정되는 부분이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당연하죠, 그게요. 이제 선정되는 조건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다 한다 해가지고 다 선정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18개 시군 중에 군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군부에서. 일단 시단위가 좀 많다고 보시고. 시단위를 안 물었잖아요. 저 방금 내가 질의한 게 군단위라고 물었잖아요. 군단위, 까지는 하동군이 단연일입니다, 하동군이. 하동군이 단연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도 딱 특정 지역이 집합되어 있어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 특정 지역이 집합되어 있다니까요. 악양면 하동업. 그 외에 또 사회적 기업 하는 데 있습니까? 고전에 하나 있네, 보니까. 고전 있고, 진교 있고, 분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15개가, 거기 대부분 악양하고 하동업에 다 몰려있죠? 아니,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15개에서 10개 이상이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할까요? 사냥꾼들이에요, 사냥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려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다가 용역 비슷한 걸 주면 사회적 기업 만들어 옵니다. 그 도 사회적 기업이 있고 농림부 사회적 기업이 있죠. 따로 있죠. 그러니까 도 사회적 기업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농림부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오면 결국은 우리 군비 예산이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숫자에 관계없이 이렇게 결국 계속 주는 겁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오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오면 숫자에 관계없이 군비 부담을 계속 해야 되느냐는 그런 걸 질의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면은 도비, 국비, 그 다음에 이제 군비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균특 예산도 있고 그렇죠. 왜 그래요? 균특 예산이 대부분이지. 국비, 균특 예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 되면 도의 심사에 선정되면. 그래, 참 질의한 내용이 개수에 관계없이 계속 선정이 되면 우리 군비는 계속 따라붙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 된다는 게
한 기업이 기존 해왔던 게 계속 선정이 되면은 지원해 주라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2년內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2년에 한해가지고 그 A라는 기업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또 다른 B라는 기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에 맞춰서 또 지원해 주게 됩니다. 과장님,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다시 원론적으로 합시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무분별하게 10개씩, 20개씩 들어오면 그거 다 군비되느냐 이 말입니다. 선정 기준이 있느냐 하동군에, 아니면 그쪽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오면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몇 년 합니까? 3년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2년 하고요. 예. 그 5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군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지금 부회장 우리 전체적인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자체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아니, 당연하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당연합니다. 네, 근데 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 우리가 5개가 있는데 네. 다시 2022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10개가 들어와요. 그럼 10개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딱 30개면 30개, 40개 묶어져 있다라는 거 묶어져 있느냐 아니면 계속 묶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제 그 하는데 우리 목표를 정해가지고 올해 이거 하동군 전체 사회적 기업을 40개만 한다.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마다 다 기업이라는 게 또 계속 생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부분들을 왜 하는 거지. 목표를 정해 50개면 50개. 그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도 제가 시간을 좀 짧게 써야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성장해야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시는 국가나 군이 도와주는 거고요. 그 성과들이 나온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국토비 소위 말하는 보조금을 넣어줬는데 그 보조금에 대해서 넣어주면 그분들이 성장한 것들이 이렇게 결과물이 있느냐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일부분. 알겠습니다. 난좀 본회산 질의할 때 그때 합니다. 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세금 167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주요 단위 설명서에는 8쪽입니다. 우리 고마을이 옥동 딸기하고 악양 대봉감하고 하계 녹차 마을이죠. 예. 그런데 왜 두 군데는 악양 대봉감이나 옥동 딸기는 정보화 마을 예산이 됐는데 녹차 마을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이 미채용이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정보화 마을들은 우리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을 갖다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30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왜요? 그때 이게 하셨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셨던 분이 있는데, 네.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30마을, 옛날에는 30마을 정보화 마을이 좀 활성화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많이 와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 옛날에 하던 사무장이 이제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채용 자체를 갖다가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 있던 사무장이 본인이 안 한 데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무장이. 사무장이 있다가 나간 이유가 뭐였으며 또 하고 나면 바로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미채용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네, 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죠? 예, 예. 이게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5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반 건설업 부분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 편안한 집, 고전에 있는 그 편안한 집 있다는 거. 건설업 부분도 있고, 그 농산물 가공 유통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15개 업종이 있다고 했으면은 농산물 가공, 식품,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정도 통계는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몇 개 정도 있는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못 됩니까? 아니, 15개소에 대한 어떤 예, 예. 주로 보면 식품 가공 쪽입니까? 농산물? 다양한 분야입니다. 가공 분야도 있고, 제조업 부분도 있고, 건설업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계속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 맞죠? 뭐 인건비가 되든지. 예, 예. 근데 시설비는 지금 현재 이거하고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력발전소 관련한 그 사회적 기업은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예, 관련해가지고.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은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올해 이제 그 한 게 이제 대왕철강이 이번에 이제 신규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대왕철강. 예. 대왕철강은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하고 관계없이 건설 그 예, 예. 부자재죠? 예, 예. 원자재. 예. 그 흉간 만드는 예, 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저 강급으로 그냥 납품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인건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예. 그게 올해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예, 올해 선정됐습니다. 발전소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없죠. 네,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홍보를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발전소가 우리 관내에 있지만은 결국은 입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은 그런 기업 우선적으로 구매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곧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예. 우리 그렇게 큰 회사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 가공 쪽은 아무래도 뭐 이쪽에 많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쪽은 좀 여러 사람들 뭐 의견 정치를 해서 도전자가 좀 있는데 우리 화력발전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쪽에 좀 문호 개방을 하고 또 거기 관련돼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이건 좀 선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내 드리려고 하는 게 예. 따지고 보면은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예.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게 길을 알아야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고 싶고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길을 방법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 경제전략과가 정말로 우리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은 그런 기업체에다가 이런 홍보들을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전략과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회적 기업 부분을 좀 많이 양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업체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개의 기업이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관내에 있는 음식, 제조, 뭐 기타 서비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그러면은
이런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 있을 때 네. 그걸 나름대로 가서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나름대로 교육도 시켜서 우리 관내에 그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제전략과에서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석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예산안에 다른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3페이지에 반다비 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서 반다비 체육센터 하실 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에 넣을 때 꼭 배드민턴 라인을 넣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던지 계획서 안에 있는지요? 예. 반다비 체육센터 실내 경기장 내에 네네. 라인을 복합적으로 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그거를 어디 조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명시를. 그 부분은 바닥
공사를 하고 도색을 네. 할 때 반드시 그리고 또 서류에 추가를 좀 하시는지 해서 되도록이면 그거를 조금 다양하게 쓰시고 싶은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좀 방안을 검토를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하동 반다비 체육센터 제로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예. 이게 지금 한 6억 정도 지금 정감이죠? 예.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기금으로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종류인데요. 예, 제로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정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건축 의무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쉽게 말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 내의 제로 에너지 사업으로는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얻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로 에너지 시설 3등급 설치 일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냥 흔하게 알아듣게끔 그냥 그 위에 그냥 태양광 없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잖아요. 네. 근데 이 6억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6억, 그 다음에 기금하고 도비 6억, 12억이죠? 예. 여기 뭐 하는데 들어갑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태양광 전체 바닥 면적이 지금 826제곱미터로 지금 50kW짜리 2조를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50kW짜리 2조? 예. 그러면 100kW 아닙니까? 예, 합해서 100kW입니다. 그 100kW에 왜 돈이 12억 들어가냐 그 말이죠? 이게 어디 뭐 감춰놓은 게 뭐 있습니까? 감춰놓은? 아니, 왜 이게 50kW가 지금 2개 같으면 100kW인데, 예. 100kW에 왜 돈 12억이 예산이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예, 사실은 이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하고 남는 거는 지금 건축비에 이렇게 다 더 투입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제로 에너지 시설인데 뭐 건축하고 또 제로 에너지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12억 가지고 실제로 100kg를 얻는다 치면은 약 한, 지금 친환경 자재로 쓴다 해도 약 한 태양광 시설 100kg 한 3억 정도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니, 그 100kg 정도 같으면은 1억여만 원 하면 돼요. 아니, 지금 현재 이게 12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예산이? 예, 그러니까, 주 사업은 태양광이, 아니, 태양광 태양광 100kg. 모듈이 금으로 돼 있냐, 은으로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주 사업은 태양광 100kg고요. 나머지는 에너지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단열재라든지, 또, 단열 장호, 그리고 또, 조명 시설. 그렇다면은, 예. 과장님, 총 사업비가 12억이에요. 예, 기금이 6억이고, 도비가 6억이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을 얹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물에 뭐 단열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단열하고 태양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양광은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맞죠? 그렇다면은, 이 정도 시설을 하면은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1메가도 아니고 100kW도 아니고 50kW 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kW예요. 12억이라는 예산은 들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설치 일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패널 값이 얼마인지,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전기 생산이 된다면은 얼만큼의 전기가 생산되고,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지, 세입으로 어느 정도 잡히는지. 구체적인 건 안 나오더라도 요건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그 도면하고 있죠. 세부 내역서. 예, 요걸 위원장님, 예.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하동 반다비 체육센터 제로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관련된 세부 견적서, 그리고 도면, 공사 시방서, 예,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준비해봐라. 물어볼까? 과장님, 그 우리 단위 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그 우리 아자방 건물 보건공사에 이게 도비 이 부담분을 올해에 꼭 이 부담분을 이 확보를 해야 됩니까? 내년에 확보해도 안 됩니까? 예. 지금 아자방지 건물 복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예, 아자방 2015년도에 구도를 해체를 해서 지금 현재 약 한 6년이 경과하였습니다만은 지금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총 복원의 사업비는 약 한 5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달 15일경에 우리 도에서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비를 1억을 요구를 해서 우선 설계라든지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주문을 전체 했고요. 지금 들어갈 게 한 5억 정도 예. 들어가서 이런 거 모자라겠네요 지금. 예. 그럼 한 3억 더 확보해야 되네. 내년 또 당초 예산에 약 한 3억 정도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린 건 이거 어차피 설계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돈 아닙니까? 내년으로 넘기가 쓸 돈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 3차 추경에 이걸 넣어가지고 당초에 쓸 때고 뭐 또 확보하면 되지. 굳이 여기 넣어가지고 이월시켜갖고 굳이 쓸 필요가 있다. 그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급한 거는 또 급한 대로 써야 되니 급하지도 않은데 뻔히 이월시킨 거 뻔한데 내용이 그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요. 이월시키가 쓸 건데 그럼 당초에 쓸 때고 확보해가 쓰면 되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끝에 해도 되는데 이월시킬 돈을 말로 확보하냐고. 어차피 못 쓰는 돈을. 예, 의원님, 위원장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또 내년 또 3억 원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번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미리 좀 확보를 해놓겠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대입에서 그런 것도 좀 설명하고 이해가 좀 되게끔 미리 좀 사전에 손을 쓰시든지, 그 뭐 미리 내년에 한 4억 올리면 뭐 집중적으로 삭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예산 확보가 내년으로 넘기겠다. 예산을 좀 맞게 좀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 의원님, 그 시방서를 이게 자료가 많이 되면 어떻게 자료를 빼드리면 되겠습니까? 시방서. 이 자료를 다 받아가 주기는 좀, 이 지평구에서 주기가 좀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축소시켜갖고 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50kW하고 총 100kW 하는데 12억이 들어가는데. 시방서, 그러니까 시방서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예. 인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주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100kW라고 했고요. 예, 나머지는 제로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하자면은 되어진,
열들이 아니, 밖으로 그렇다면은 창호 시설도 아니, 이게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건물 벽을 헐고 유리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 신축 건물입니다. 이게 신축 건물인데 기존에 예. 이미 설계되어서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거기에 맞죠? 맞춰서 지금 제로 에너지에 대해서 기금이 사전에 사전에 우리가 국비 교부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제로 에너지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100kW 전기 생산을 해서 예. 이 전기로 가지고 실내에 불을 켜겠다. 그 다음에 에어컨 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 단열이 안 되니까 예. 건축물에다가 보온을 해서 예. 단열재. 이 정도 보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만이 예.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별도로 보면은 그 단위사업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 내용에 지금 보면은 기금 6억, 도비 6억이에요. 다른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그 시설 3등급 설치 일식. 네. 설명서가 뭐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요 예산 중에 불순한 생각이 있는갑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자료 주십시오, 그냥. 이제 자료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윤행위원한테 물어본 게 꼭 달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 지방서를 직접 가지고 와갖고 그 윤행위원한테 보여드리고 그걸 이제 우리 위원들 다 받으려면 양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직접 보시는 게 안 낫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 자료는 그대로 자료를 받고 시방서만 나중에 추가로 예. 자료를 가지고 오시든지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윤영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도면 및 세부 견적서를 2021년 11월 2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에 205페이지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찾았습니까? 예. 그게 우리 말이 그때 했을 때 말이 많았는데 부지 주차장 조성 다 해가지고 나중에 부지 임시주차장은 부지를 다시 본 부지 정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쪽에서 그 세 가지 돈 중에서 실시 설계 용역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이 예산하고는 그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실시 설계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요거는 이제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예. 지금 앞에 그 남측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하고, 북측에 있는 그 행사용 부지하고 그 조성비입니다. 조성 환경인데, 우리 다시 임시주차장을 쓴 걸 다시 이제 부지 정지를 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 정지비는 뭐 돈을 안 드는 겁니까? 이제 그 주차장비는 저희들이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자가를 깔아서 그거는 그대로 재활용하고, 앞에 이해초경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마 질문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북측 우리 행사 부지를 아수건 포장하면은 그거를 다시 한 달 만에 뜯어내야 되니까, 그런 게 낭비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제가 지금 도저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게 아스콘보다는 마사토를 깐다든지 거기에서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 주시죠. 또 아스콘을 하면 또 떠드는 경비가 들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용하고 다시 부지 정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겠습니다. 그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연섭 의원입니다. 204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204페이지, 205페이지를 같이 한번 묶어봅시다.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이 건립 사업이 4억 500만 원이 왜 삭감됩니까? 지금 이게 예산 부기상 문제가 복잡하죠. 이거 아주 지금 과장님 제 머리를 못 풀어내겠어요, 이거. 여기 이제 2차 초경 때 이제 국비 우리 예산 확보할 때 도배에서 가내시 상호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도에서 확정 내시 내려온 게 이제 4억 5천만 원에 가미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내년 당초 예산에 도의 나머지 금액은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봤어요, 제가. 예. 당초 예산은 봤는데 그래 여기서는 감하고 거기서는 또 올리고 뭐 이런 부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싶고. 도에서 초경 때 이제 가내시 할 때 그래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올리신다마는 확정 내시가 그렇게 조금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205페이지에 웰스케어 센터 조성 사업에는 퀼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 신활력 사업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 부분 예산을 좀 감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시설비로 좀 다시 변경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웰스케어 센터 총 시설비가 그 건축 그러니까 토공 전체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산 총액이 지금 31억입니다. 31억이요? 예. 72억이 아니고요. 아, 그건 유통센터입니다. 아, 그건 유통센터 예. 헷갈렸습니다. 예. 유통센터는 그럼 72억이 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순항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좋은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5페이지 밑에 시설, 제일 마지막 부분 시설비가 엑스포 기반 시설 조성에 특별 교부세 10억을 확보를 하니까 군비 10억을 아끼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참 자주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특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 화물차 구입할 때, 2,300만 원 지원됩니까? 예, 저희들 소형 일반은 정액제로.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정액제로 2,300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포타, 투나, 봉고 3에 대해서는. 요 1톤 화물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얼마인데, 지원을 2,300만 원 해준다. 그렇게 얘기돼야지. 이걸 신청을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습니까? 저희들 올해 분 신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내가지고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한 2, 3월에. 총 차 가격을 얼마인 줄 알았으면,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의원님 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동료 의원님이 그 정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 이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내년도도 이렇게 이제 지원이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 조금 전에 이제 뭐 내년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년도도 마찬가지 올해처럼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을 계속적으로 합니까? 예, 정부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는 저희들이 정액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전기 성용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를 이제 계속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기름값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갑자기 이제 인기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뭐 현대 자동차가 되든 기아 자동차가 되든 압력을 가하고 있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기 자동차를 살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그 금액만큼 당신들이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지금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격대를 지금 현재 뭐 자동차 3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춰준다면은 사실상 이 지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비율만큼 차값을 제외하고 가격을 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온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현재는 없고,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예, 현재 내년까지도 계속. 올해 대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아놓은 게 실적이 보조금 나간 게 36대고, 지금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52대 이미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도 지금 뭐 그 정도 수량은 되겠네요. 예, 충분한, 예, 저희들이 올려.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이렇게 정해집니까?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환경공단의 시스템에 보면 이때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리점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 이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수순으로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니까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먼저 출고하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럼 내년도 그러면 승용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용차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52대 돼 있는데 승용차도 이 수준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더 훨씬 많게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도 승용차는 50여 대 되고 화물차는 몇 대 정도 화물차도 50여 대 됩니까? 화물차는 더 많습니다. 뭐 한 70대? 그보단 더 많습니다. 한 100여 대 정도. 예. 화물차는 좀 요즘 인기 있죠? 예, 나오자마자 바로 해소가 됩니다. 저희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예산서 보면은 211페이지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보전. 예. 이 예산이 한 5,700만 원 정도 증감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유해 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포수들이 포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그 숫자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한 660여 마리에서 올해 지금 포획된 게 970여 마리. 이게 지금 작년보다 개체수 포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지금 상반기야 지금 현재 10월 현재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해놨던 부분이 다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포수들은 계속 우리 농민 차원에서 계속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정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해 야생 동물을 이제 뭐 잡는 것도 있지만은 좀 울타리도 지금 많이 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로 보면은 울타리를 치고 할 건데 예.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정인한테 이렇게 울타리를 갖다 준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야생 동물이 못 내려오도록 산 있는 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효율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현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철선 울타리하고 전기 울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당초 예산이 5억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저희들이 좀 대폭 정액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농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방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전체 산을 뭐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예산이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야생동물로부터 시작해서 보호한다고 이 망은 치지만 예를 들어 시골에 우리 집 앞에 예를 들어 그런 망을 친다. 그러면 상당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한 집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은 우리가 뭐 다 안 쳐도 뭐 돌아서 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건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는 게 향후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예,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좋은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 환경도 살리고 또 우리 그 농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입니다. 210페이지 동료 의원들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좀 다른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화물차 구매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구매자들에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합니까? 저희들이 전기 화물차나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전체적으로 우리 이장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 자체 같은 경우는 원가 인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지금 질의하는 게 선정 기준이에요. 선정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출고순으로 이게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출고순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고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만큼은. 과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몇 번째 탄소 없는 마을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탄소 없는 마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가. 예. 탄소가 없는 마을을 왜 지정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실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탄소 없는 마을에 11개 마을에 저희들이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차를 우선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물량을 빼놨는데도 올해 11개 마을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안 돼 있던데요. 전혀 홍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탄소 마을 협의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다 이야기가 됐고, 저희들이 공고를 올릴 때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인 수요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탄소 없는 마을의 수요자들이 자기들이 신청하면 좀 빨리 바꿔줄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예, 홍보가 부족했으면은 좀 더 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예. 전기 자동차들이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이제 충분하게 따라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과장님도 참 딱 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한전이 가지고 있는 충전소들이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전소가 한전하고 환경부가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민간업자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급속이 한 28기 정도,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마을회관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인프라가 한 173개 정도 저희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는 좀 더 확충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관광지 같은데 전기자동차를 많이 갖고 오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화계 구명사무소 앞에 있는 전기 충전소가 있습니다. 고장난 지가 제법 꽤 됐는데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한전 거라고 우리는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볼 때는 한전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게 하도 문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즉각 고쳐져야 되거든요. 특히 화개장터 같은 그런 시설물들은 시설물을 우리가 안 해놨으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건 좀 곤란해요. 꼭 좀 한전한테다가 그러면 설치하지 말아 보십시오. 허가를 어디서 받죠? 우리 근처에다 받죠, 허가를. 일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고장나 있는데 이게 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좀 안내판이라도 써붙여놔야 하동 군수님이 욕을 안 먹어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가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기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충전소 보급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주신 부분인데, 그거만큼 저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장려하는 사항인지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기 소형화물차 1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세요? 보통 여기 지금 2,300만 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 대가 보통 평균이 어느 정도 비용이냐? 저희 전기 하동 분들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 1톤 대략의 어떤
그 가격, 화물차.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거 3하고 포토 2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격을 제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 지원하는 가격만 저희들이 장액제로 2,300만 원. 예. 예. 왜냐하면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랑 예를 들면 본고가 더 싸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예를 들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6천만 원 가는데 아무래도 화물차는 그보다는 좀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원은 많이 되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그 나라에서 개선이 돼서 내려오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어서 화물차를 더 먼저 구입을 하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우리 아까 그 정현석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전기차를 지금 정책상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우리 뭐 어찌됐든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뭐 전기 충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동차 구매할 때 그 판매자분들이 설명도 하시겠지만 혹시 그 부분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항상 기름을 넣다가 전기를 한다라는 게.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해주시고 뭐 마찬가지로 저희 내년에 세계차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또 다른 도시에서 오는 전기차들도 많겠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가 왜냐하면 장거리 뛰는 전기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장거리를 뛸 때 겁을 많이 내세요. 어디 그거 확인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동군이 선제적으로 화물차 우리 이제 전기 화물차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한테 하동군 관내 전기 충전소 지도를 만들어서 뭐 그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또 홈페이지에 가능하면 그 팝업창으로 띄워서 하동군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라는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뭐 관광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뭐 지역에 계신 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전기차에 대해서 그 가서 충전한다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이제 운전자들이 그 습관화돼야 되지만 환경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편리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렇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우리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있지요. 232조 악양선도 맨단이. 예. 그 지금 악양에 10개 마을 했는데 그 우리가 상수도보다 하수도를 지금 해야 환경 오염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행공정이 20%면 5년간은 이제 악양은 다 되는 겁니까? 그 지금 맨단이 이제 하수도 맨단이 사업이 전체 그 퇴치부터 해서 저 동매하고 중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게 상수도는 저희 내년도에 악양지구 그 상수도 공급 사업에 연계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 전체에 대해서는 하수 처리장은 대강 얼만큼 했습니까? 총 저희들이 하수 처리장은 68개소가 있는데 그 우리 요번에 성두지구를 하고 나면 한 91% 그러고 내년도에 금성지구 요걸 하면 한 91% 정도 하수 보급률이 됩니다. 네. 우리 하동군이 전체 하수 처리장이 설치가 다 되려면은 아직까지 몇 년이 더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 계획에 저희들이 한 91.7% 돼 있는데 예. 그 2018년도에 저희들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2018년 됐어요. 예. 요것이 다 되고 나면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그 전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향후 그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 계획 반영할 때 수립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지금 상수도보다 하수도 처리장을 설치를 빨리 해주시면 오히려 물에 아주 우리 좋은 물을 먹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순지강을 흘러 들어가잖아요. 예. 하수 처리장을 그러면 한 5년간 더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하동군이
설치 작업을 다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많이 떨어진 마을이 있다 보니까 상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하기에는 이제 예산 사항도 고려하다 보니까 환경보고 협의해서 하고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상수도보다 하수구장 처리를 빨리 해줘야 환경에 오염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현장 점검 때 말이에요. 두 개 마을이 빠졌다고 추가로 이렇게 두 개 마을을 좀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성도 하수처리장에다가 두 개 마을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먼저 앞번에 의원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중기하고 동매, 중기마을, 동매마을, 예. 이 부분은 저희 하수 기본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역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둔마을하고 미서마을은 저희 요번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성도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하수 기능을 잘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22년도 예산에는 들어와야 될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수 처리 시설이 위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오는데 위에 있는 동네가 빠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그냥 하수 처리 시설 안 하고 노상 방류되는 거고 나머지 중간에서 이렇게 하수 처리 시설에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점검 때 지적사항으로 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고 다음에 기본 부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도 저희 집행부도 하지만 계속 우리 의회에도 좀 아는 분을 통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현공적이 20%니까 반드시 이게 공정 다 끝나기 전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 두 개가 또 빠져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 20%는 저희 이제 총 10개 마을에 대한 20%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가 계속 협의해서 부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빠져버려도 되는 거네요? 아니, 그렇진 않고, 그래서 이게 항상 계획이라는 건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계 지금 가탄마을에 하수처리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하수계장님이 발생하고 계시는데, 아주 민원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장 점검 갔을 때, 거기는 모범 사례로 우리가 그랬죠. 모범 사례로 이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민원을 최소화시킵니다 보니까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공사 진행하는 것도 오늘 불착했으면 내일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덮고 하던데 보니까요.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장 관리를. 예, 그래 알겠습니다. 다른 현장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빠져있는 마을들 반드시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위원장이 예산사와 관계없는 한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장 점검을 나와서도 지적을 해왔었고, 사실 이게 상하수도 사업 작업을 하면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걸 보장을 해놓으면 싹 잘라가지고 마무리가 사실 좀 미비한 부분이에요. 길을 우리는 민원받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상하수도 사업은 싹 깨가지고 원상 복구도 안 되고 그냥 대충 자기들 안에 작업만 마치면은 마무리되니까 위에야 대충 땜빵으로 해놓고 가고 그래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점검하면서도 막 지적을 하는데도 고쳐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행부 답변은 예산이 없으니까 위에 깬 부분은 싹 다 다시 재포장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만 계속 하는데,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뭐 오늘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계속 생겼던 말씀들인데,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또 상수도 하수도 왜냐하면 뭐 1년 전에 2년 전에 상수도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만 사장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한번 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처럼 이대로 관리 감독 잘 하겠습니다. 예? 관리 감독 잘하고 출장 자주 나가서 그런 일 없다. 아니 관리 감독을 잘하는 제가 업무 협조를 좀 해서 하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금방 말씀 들으셨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뭐 예산을 하고 본 게 어렵다 하니까, 각 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사실 뭐 한 6개월 단위로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 데는 사업을 미루든지, 그렇게 뭐 빨리 땡기고 해주든지 해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말씀하시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넣으시라고 본 거는 이 부분을 말만 하지 말고 직접 국장님 나서셔가지고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 다 뭐 몇 건이라도 이런 일이 예산 낭비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철저히 좀 해주시라고 넣으시라고 한 겁니다.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 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네요. 수고하십니까. 때는 그 3쪽 단위 사업 설명서에 대성산업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을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최근에 이제 입찰 개찰하고, 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이식을 초까지 해서 PQ 적격 심사하고,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야 그 물 재이용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비는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내년까지 다 확보를 하는 걸로 했고, 올해 이제 추가로 10억 4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앞으로는 물을 재이용 시설을 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 물을 이용하는 건 많은데, 이거는 사업체가 국비, 군비 합해서 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어떤 사업체가 있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사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무조건 물리 재이용 시설 한다고 설치할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경남 QSF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쯤 되면은 저희 이 준공 시기하고 비슷하게 자기들이 이제 공장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바로 발생되는 폐수를 유입을 해서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 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하동군에서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산단 내에 공장에서 발생되는 호수나 이제 폐수 이런 걸 유입을 해서 폐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바로 물 재이용 처리를 한 번 더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내부에 산단 내에 이제 도로 그린로드 사업이라든지 이제 조경수라든지 이런 데 쓰고 혹시 이제 물이 이제 이후에 공장에 유입이 많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은 재이용된 부분을 인근에 농업용수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재이용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인근에 혹시 한해나 이럴 때 공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연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와야 물 재이용 시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물 이용 시설을 잘하는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지금은 일본은 100년 뒤를 바라보고 물이 흐르고 나면 바로 안 보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내려보낼 게 아니라 재이용해갖고 몇 번 돌려가지고 뿌릴 수 있는 방안, 특히 장기적인 안목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 마치고. 강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예. 지금 대송산업단지 지금 공공 폐수시설 설치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물 제휴의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공장 내에서 이제 발생된 폐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폐수 처리 시설을 정화를 시키고 2차 한 번 더 이제 재이용 처리를 해서 오염. 아니,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물 재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폐수 처리하고 남는 그 물을 재이용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폐수가 유입된 걸 1차 폐수 처리 시설에서 제감을 시켜갖고 깨끗한 물로. 그렇지, 그렇게 이제 드레인돼서 나가는 놈을 재이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냐가 말이에요. 현재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제 기본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재원 협의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입찰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개찰까지 했고요. 앞으로 업체는 정해졌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착공은 언제입니까? 스케줄표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적격 심사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재무과에서 맞이주면은 저희들은 12월 한 초중순경에 현장에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그리하고. 12월 중순경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예. 착공 후에는 완공은 언제 정도 완공 시점은? 저희들은 이제 내년 한 10월 정도까지 이리 보고. 내년 10월. 그러면은 약 한 10개월 공사를 하면은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지금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 1800루베로 돼 있는데 데이죠, 데이. 일일 지금 현재 1800루베가 지금 폐수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이제 총 기본계획 승인량이 이제 1800. 지금 이제 1단계가 공공폐수 처리 시설 450루베. 예. 이게 1일 450루베 처리할 수 있는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하겠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 승인 받기로는 이제 97억 2,300 받았는데 재원 협의 때 총괄해서 폐수하고 물 재이용하고 같이 합하면은 1단계가 총 123억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공공폐수가 73억 4,200이고 예. 물 재이용 시설이 아까 14억 정도 되죠. 저희들이 이제 폐수 시설이 총 사업비가 지금 80억 한 9,300 정도 되고요. 아니 1단계 사업비가 이랬는데 그러면 2단계도 지금 계속 할 거예요? 아닙니다. 2단계는 1단계 하고 나서. 그럼 1단계 지금 이제 준공을 내년 10월에 지금 할 계획이죠? 예, 그리 제가 그 말씀을 듣냐면 일정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송산업단지가 완전 준공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완전 준공이 되려면은 이런 조건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총 지금 현재 필요한 양이 1800루베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1단계를 400루베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400루베만 해도 그냥 준공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1800루베를 다 안 해도? 예. 예,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 기업 입주업체들이 지금 이제 요게 지금 현재 완성되는 쉽게 얘기하면 내년 10월 이후가 돼야만이 완전 준공이 되겠네요. 예, 10월까지는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예. 이제 저희들 계획은 이제 11월, 12월 이제 시운전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연말에 이제 전체 준공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송산단이 안 그래도 분양하기 힘든데 지금은 완전 준공이 돼야만이 지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번이 나와야만이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 와서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든지 뭘 하든지 할 건데 지금 1로트 몇 블록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현재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금융 일으키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조기에 좀 구축을 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전에 이제 수도사업가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심의를 했는데, 지금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나
지금 현재 우리 대송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하고 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처리시설은.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같이 보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일반 생활로서 오는 거는 공공 호수 처리시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산당 개발과에서 영업을 했는데 우리 하수도과가 지금 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요걸 이왕에 나중에 이게 준공되고 나면 이 관리는 또 우리 하동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해나 우리 하수과에서 할 거죠. 예,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산단조성과가 이걸 또 전문성도 없는데 왜 이걸 하시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물 재이용시설을 지금 한다면은 그 물 재이용시설이 폐수 처리를 해서 바다로 나가는 이 부분을 다시 공단으로 유입해서 공업 용수를 하든지 조경수 뭐 식수로 뭐 쓰든지 안 그러면은 뭐 스마트팜을 하면 거기에 뭐 용수로 쓰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메인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라인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산단 내에 주 도로 따라서 도로 내에는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보도브록을 구축하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쪼개든지 해서 라인을 포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간섭되고 하는 건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설계 이제 돔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그럼 이것들이 이제 다 돼야만이 이제 종합 준공이 되네요. 예, 예. 참 아무튼 저도 이게 참 걱정이 뭐 참 다양합니다만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게 폐수 처리 시설이 되고 나면은 준공받는 데는 다른 뭐 제약은 없죠, 이제. 예, 다른 부분은 이제 토속 채취 구간이 나와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한 6월, 7월 뭐 사이에 상황을 한번 보고, 이제 설계 변경을 하든지. 뭐 끝까지 갈 필요 없이 뭐 토사 팔아가지고 얼마 남는지 모르지만은 안 되면은 차라리 그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기존에 공원 부지 있잖아요. 그걸 공단 부지로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번 나는 가져봤으면 싶어요. 꼭 우리가 확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마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조기에 빨리 준공시켜서 기업하는 입주 업체들이 자기 집은 내가 땅 샀는데 내 집은 없는 땅을 사서 등기도 못 올리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기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당 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투자유치단,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예산에 대한 심사와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